사마초 6학년 학생 여러분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갈등 관리 및 문제 해결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상의 갈등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사회 갈등을 조장할 우려도 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온라인 댓글 작성 경험자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온라인 댓글이 소통을 도와준다는 응답은 66.4%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요. 온라인 댓글이 뉴스 기사나 게시물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에는 66.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여론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응답에는 65.7%가 역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고요. 하지만 댓글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37.9%에 그쳤습니다. 댓글의 정서적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는데요. 응답자의 84.2%는 댓글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고 답했고요. 81.2%는 댓글이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댓글 실명제에 대해서는 찬성 71%, 반대 28%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포털 뉴스에 댓글을 단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58.3%, 여성이 39.4%로 남성이 더 많았으며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댓글 경험 비율이 높았습니다. 앞서 나온 실명제란 여러분이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 아이디가 아니고 자신의 이름이 나오게 하는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댓글은 유용하지만 사회 갈등을 조장한다는 내용의 뉴스 영상이었습니다. 사이버상의 갈등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상황의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내가 일루 수비할게. 나 시켜주라. 야, 쟤네들 얼마나 잘하는데. 너 일루 수비 안 해봤잖아. 그래, 지우가 계속 일루 수비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철수가 일루 수비를 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나만 믿으라고. 와, 이겨라! 이겨라! 우리 팀 이겨라! 야, 철수, 너 때문에 우리 팀이 졌잖아. 으이씨, 이길 수 있었는데. 엄마, 나왔어. 아, 열받아. 운동도 못하는 게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어제 누리집에 올라온 글 봤어? 아, 철수가 운동 못해서 같은 편 하기 싫다는 글? 어제도 철수 때문에 우리 반이 졌잖아. 못하면 일루 수비를 하지 말던가. 오늘 체육 시간에는 팀을 나누어 티볼 경기를 하겠다. 자, 팀을 나눠서 진행하도록 한다. 뭐야, 철수랑 또 같은 편이잖아. 난 쟤랑 같은 편 하고 싶지 않다고. 같은 팀 했다가는 질 게 뻔해. 맞아. 갑자기 배가... 오늘은 시합을 못할 것 같아. 생각해보기. 화가 나서 친구에 대한 험담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나요? 철수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봅시다. 지우의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나요? 다른 친구들은 어떤 점이 잘못되었나요? 철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움 노트에 정리해봅시다.
실제 연예인이 겪었던 사이버 갈등 상황입니다. 악플과 관련하여 고통을 겪었던 배우 겸 가수 설리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그냥 연기했던 기억인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냥 다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끝이요? 글쎄요. 어떤 끝인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최설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되게 무서웠던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저랑은 그 옷이 안 맞았던 것 같고, 옷이 안 맞으면 보통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앞에 보면 정말 막 신박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악플에다가 막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생각해보면. 에너지를. 네, 에너지. 기자님분들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요. 저한테만 유독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것들이 속상하기는 하죠. 그래서 근데 만나면 바로 막 설명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나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막. 그 사람, 응? 뭐?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데. 얘기를 막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손을 뻗기도 했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잡아주지 않았어요. 제 손을. 그래서 그때 무너져 내렸어요. 무섭고 앞날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있는 힘껏 막 버틴다. 보호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방어를 하느라 너무 급급했던 것 같고 진짜 힘들다고 얘기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기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시청자님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저 좀 예뻐해 주세요. 나 싫어하지 말아줘. 내가 뭘 잘못했어? 피해자의 입장은 이렇게 힘든 법입니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나 싫어하지 말아줘. 내가 뭘 잘못했어? 피해자의 입장은 이렇게 힘든 법입니다. 저 좀 예뻐해 주세요. 나 싫어하지 말아줘. 내가 뭘 잘못했어? 피해자의 입장은 이렇게 힘든 법입니다. 뉴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25살의 젊은 여배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얼굴 없는 살인마. 바로 우리 곁을 떠난 고 설리 씨의 악플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이를 강화하자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혐오 범죄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며 악성 댓글은 명백한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는 악성 댓글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혐오 범죄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지난 2007년 전면 도입됐다가 5년 만인 2012년에 폐지가 됐죠. 당시 헌법재판소는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익의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이용자에게 본인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더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전문가들은 악성 댓글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시민 스스로 성숙한 댓글 문화를 만들고 자정적인 분위기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리 씨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앨범 고블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는 설리 씨의 가상 인터뷰가 등장하는데요. 연기였을진 몰라도 그녀가 남긴 말이 혹시 마지막 작별 전에 SOS 신호였던 것은 아닌지 뒤늦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싶었던 거일 뿐일 거예요. 남에게 험담을 하는 채팅글, 댓글이 개인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연예인이 아닌 학생으로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사이버 갈등 상황은 어떨까요? 뉴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마초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뉴스 영상을 보면서 나는 어떠했는가를 되돌아봅시다. 카톡 감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괴롭히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최근 이와 같은 사이버 학교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단체 채팅방. 학생들이 단체로 A양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A양이 채팅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괴롭히는 이른바 카톡 감옥입니다. SNS상에 특정 학생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 개인정보 등을 담은 이른바 저격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모두 청소년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대표적 유형입니다. 부모님 욕도 있으니까 부모님한테 알리기도 좀 죄송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학교 폭력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한 폭력 유형은 모욕으로 이 중 대부분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물리적 폭력보다 죄책감이 적어 청소년 사이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상의 폭력은 학교 생활과 청소년기 인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학부모와 교사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 원치 않은 정보가 인터넷상에 빠르게 퍼질 수 있어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자녀가 핸드폰을 보고 화들짝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또는 데이터량이 급증한다면 사이버 폭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경찰은 자녀에게 사이버 폭력 징후가 발견되면 담당 교사나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합성 사진은 괜찮을까요? 장난이고 개그인데 뭐 어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폭력에 해당합니다.
친구 얼굴 사진으로 웃긴 사진 만들어야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친구 합성 사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사이버 갈등과 관련하여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법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 금융범죄, 디지털 저작권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법조문 판례와 함께 구제 방법과 지원 대책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궁금했을 내용을 정책 연구 자료, 네이버나 이런 문답 지식에서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내용, 그리고 상담 사례에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Q&A 자료집을 만들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소통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책자 형태로도 제작합니다. 아울러 교육 현장과 지역 청소년 시설, 군부대 교정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사이버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첫째, 오프라인으로 대화하자. 온라인에서는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친구 사이라면 얼굴을 보면서 오해를 풀어봅니다. 둘째, 상황에 몰입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자. 갈등 상황에 몰입하면 계속 집착하게 되니 갈등이 생기면 바로 멈춥니다. 셋째, 개인으로 대화하자. 단체로 있을 때는 현장에서 반응하지 말고 개인으로 대화를 합니다. 여기서 단체란 3명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나중에 반응하자. 바로 반응하면 서로의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 뒤에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는 부모님,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합시다. Plain talking is making us bold, so strung out and cold. I'm feeling so old. Plain talking has ruined
lift me up, lift me up, lift me up, lift me up, lift me up. 친구들의 욕설과 따돌림을 견딜 수 없다며 투신을 선택한 여고생이 숨지기 전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또래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사이버상의 갈등 해결하기 2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